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 오늘 이슈인 전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호 이사와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전거래의 반등은 반등이었지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반등이었던 이유, 그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주 하락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달러의 엔비디아 후폭풍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전거래를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는 오히려 지금의 반도체주 하락을 분할 매수 기회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성홍 이사님, 이해 좀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우리가 ASML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중국의 매출 비중은 예년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대만의 매출 비중은 줄어들었습니다. 대만의 매출 비중이 줄어든 이유는 TSMC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놓고 우리가 기대했던 바는 캐펙스죠. 시설 투자를 늘리는 거를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고 보수적인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좀 멘트를 했습니다. 다만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성장에 대한 이견이 없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연평균 20% 성장에 대한 부분을 유지한다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메모리 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PC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할 수 있음을 내비치다 보니까 한 10% 정도 초중반 이 정도의 성장률을 제시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노이즈가 생겼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만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10% 정도의 하락이 나타났다가 그에 대한 되돌림이 5거래일 내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했는데 한 4% 정도의 되돌림은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양호한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I 반도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TSMC의 코어스 공정 안에서 우리가 가속기를 만들어낼 때 보면은 HBM 단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방향성은 위죠. 그런데 여기에서 속도 조절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 좀 이제 확인하고 갈 부분들을 하나씩 또 확인을 하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와 함께 MS의 실적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은 당연히 예상치를 상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어느 정도의 수요 톤을 나타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과 유사할 텐데 이번에는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 좀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주로는 지금은 다시 업종 대표주를 볼 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순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SK하이닉스 실적도 뭐 괜찮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 가이던스? 아무래도 가이던스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성장 정도만큼 2분기 또한 동일하게 SK하이닉스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1분기 같은 경우는 출하량보다 가격 인상이 낸드 디램 다 나타났었고요. 2분기에는 가격 같은 경우의 성장은 4분기에서 1분기 넘어올 때보다는 덜할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한 부분은 출하량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긍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 속에서도 어제장 지수를 끌어올린 주역, 또 다른 주역이 있었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이제 미국 가서 한 얘기인데 예상만큼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어제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현 시점 금융주 투자 전략 남인호 소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금년 초부터 나왔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핵심은 이겁니다. 어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 이게 본래 하반기 정도 예상됐었는데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는 그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우리한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혹시 근로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연말에 세액공제 받지 않습니까? 세액공제가 뭡니까?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기업들은 자기 주주한테 좋게 해주고 싶습니다. 배당도 주고 싶고 자사주도 사고 싶고. 그런데 어떤 기업이 그에 해당되죠? 돈을 많이 번 기업입니다. 즉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내부 유보가 충분한 기업인데 바로 그 기업이 뭐냐? 지금 가장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포진돼 있는 업종이 금융업, 특히 은행하고 생명보험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최근 2년 동안 실적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중에서는 은행과 보험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업종이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외국인에 이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야, 그럼 이게 결국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가 계속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이들 업종이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보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만일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최근에 2분기를 지수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크게 오르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개해드린 자동차라든가 은행, 보험업종에 대한 기대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선 이슈엔 특징주 코너에서도 박우경 부장의 저PBR 관련 업종에 대한 긍정적 의견, 또 그 안에서도 KB금융을 탑픽 종목으로 들어봤었는데 남인호 소장님도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업,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스킨부스터, 리쥬란으로 유명한 파마 리서치 뉴스입니다. 파마 리서치가 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주건사도 이미 정해졌다는데 사실 지난주를 보면 M&A 이슈는 HPSP도 사실 무근이라는 소식과 함께 출렁임을 보였고요. 어제 칼라일 인수 소식에 있었던 제이시스 메디칼도 10% 넘게 급락했거든요. 자, 이화진 과장님, 이 파마 리서치 M&A 소식 투자자분들이 투자에 좀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파마 리서치가 이번에 삼밋 PwC랑 이제 태평양, 이제 법무부인까지 조금 주관사 선정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매각 절차를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 파마 리서치는 콘쥬란이나 리쥬란 같은 사업은 계속 꾸준히 잘해 왔었고 결국에는 지금 CTC 바이오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서 만약에 이게 매각 이후에 어떠한 행보를 보일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제가 한 2달 전쯤에 파마 리서치랑 CTC 바이오를 탐방을 2개 다 다녀왔습니다. 물론 CTC 바이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기존의 파마 리서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단 매입을 해왔었고 적대적 M&A가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마 리서치가 CTC 바이오를 인수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GMP 공장의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GMP를 인증받기 위해서 보통 공장을 증설하고 5년에 대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마 리서치가 사업 다각화의 목적으로 CTC 바이오를 계속 꾸준히 지분을 매입을 해왔었기 때문에 GMP가 뭔가요? GMP 공장이 그전에 이제 그런 바이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클린룸과 같은 이제 그 관련된 환경에 대한 조성을 만드는 이제 업체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시노패스도 이제 GMP 인증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꾸준히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GMP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결국에는 CTC 바이오가 동물 의약품이나 아니면 인체 의약품, 거기다 건기식 의약품을 3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파마 리서치 입장에서는 현금성 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매물 이후에 새로운 전략 SI나 FI 투자자들이 어떠한 행보에 따라서 CTC 바이오에 대한 지분을 더 추가 매입할 건지 아니면 매각할지가 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다음 달 말까지 거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근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2조 원 이상.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 그래프는 우상향 최근 들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조선업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또 고환율 장세가 지속되면서 조선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조선주 토픽 뭐를 꼽으면 될지 우리 김영재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토픽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요 내용부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조선주 같은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수주 모멘텀의 어떤 피크 가능성이 좀 보이면서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 1분기 말부터는 다시 지금 상당히 좋은 그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조선 업종의 우호적인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높은 선박 가격의 유지와 또 여기에 그 원재료인 선박에 들어가는 후판 가격도 좀 하향 안정세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의 순매수가 지금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이 조선업
기업의 그런 주가가 좀 흐름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조선업종은 수주를 바탕으로 지금 실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선사들의 절대적 수주량이 한 40% 감소함에 따라서 수주 피크 우려감이 있었고 여기에 선박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좀 둔화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거에 피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 4년 전에 치열한 업황이 안 좋을 때 치열하게 이제 수주 경쟁을 하면서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작년부터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고부가 같이 LNG 선박의 인도가 작년부터 좀 시작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 3년간은 확실하게 실적이 높게 성장이 나타나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도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조선주가 상승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미국 무역 갈등에 따라서는 어떤 미국의 중국 제재가 좀 실현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인데 중국의 저가 공세가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 발주를 좀 꺼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페널티를 좀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점은 장기적으로 선박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략적으로는 주가가 또 추세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급등락을 좀 방법하는 패턴을 항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전략을 이용하셔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LNG 선박을 미리 좀 도크에 많이 채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이 많다. 그렇죠. 수주가 네, 많다. 현재 가장 이제 이익률이 높고 절대적인 이익도 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관 수급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가장 매수한 종목도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역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조선주도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같은 고유가 시대에서는 사실 해양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런 해양 부분에서의 경쟁력이 좀 우위에 있고 또 매출 비중도 다른 조선사에 비해서는 좀 높기 때문에 탑픽 종목으로 지금 증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외국인이 꾸준히 사주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있고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꾸준히 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보신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안정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하나오션은 이제 베타가 조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급등락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그런 매매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나오션을 좀 접근하신다면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예전에 그 남인호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조선주는 어차피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거의 똑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포트폴리오를 좀 업종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런 종목으로 비중만 조절하시면서 좀 포트에 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전거래일 모처럼 기지개를 켠 양극재 기업들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양극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G화학, LNF가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개인들의 저점 매수 행렬이 이어지면서 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던 전거래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출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 당분간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 속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6시 반이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자, 이성우 이사님, 양극재주 찐 반등은 아직인가요? 아니면은 찐 반등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주가는 저점을 잡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상승에 대한 속도가 붙는 건 수요 회복 같은 경우를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기차 2차 전지 소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가 가장 핵심 소재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그 망간 기반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출 단가가 작년 대비 50% 정도 회복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단가의 회복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주가의 하락은 이제는 좀 제한적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겠고 월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보더라도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가 저번 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19.5%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과 함께 볼륨 같은 경우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 원자재 가격의 반등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개월 정도죠. 한 분기 정도 시차를 반영하고
우리 소재 업체 쪽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4분기 대비해서 1분기 실적은 좋은데 4분기 대비해서 성장 자체는 한 10% 내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실적의 회복은 나타나지만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LNF 같은 경우는 1분기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2분기에는 흑자 전환 또 가능한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기타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한 자릿수 중반까지 나오는지를 1분기, 2분기 실적에 이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순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이제 화면에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뭐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이 다 났단 말이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2만 내려왔으면 됐다 싶은데 막 더 떨어진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 주가가 그래프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네. 2차 전지, 양극재 기업들 주가 전망, 이화진 과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겠지만은 지난 주말에도 가격이 인하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자체가 가격 인하를 본격적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 셀도 마찬가지고 그는 이제 양극재까지 가격을 계속 꾸준히 이제 다운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연 이번 1분기가 이제 업황 바닥일지 2분기를 그 실적 발표를 좀 확인하고 가야 될지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맞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아져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일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더라도 그동안 1분기 인도에 대한 부진이 계속 꾸준히 나왔었고 뭐 추후에 로드백 제시나 향후에 관련된 스타옵션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반등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오랜만에 광고업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업계 비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현대차그룹의 이노션, 현대차그룹이 잘 나가면서 주가가 비주기호적 선방을 하고 있죠. 반면에 제일기획은 성장세가 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조금 부진했죠. 두 기업 하반기 전망, 김영재 이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두 기업의 주가는 올해 약간 근소하지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이노션 주가가 한 2.34% 상승한 반면에 제일기획은 한 1.31% 하락해서 이노션이 좀 근소하게 주가 흐름은 좋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1분기 실적 성장세가 양 기업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예상 영업이익이 이노션의 경우 전년 대비 한 33% 정도 증가한 257억 원, 그리고 제일기획은 4.2% 증가한 557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노션의 경우에는 사실 작년에는 CS 2023에 현대 모비스만 광고 대행을 맡았는데 올해는 지금 계열사 5군데의 물량을 대행하면서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호주 자회사 웰컴이 비계열 물량 수주에 성공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개선에 도움을 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보수적인 마케팅 집행으로 이익 성장률이 좀 둔화된 면이 있고요. 또 유럽 자회사 아이리스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이노션과는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데 일단 올해 이제 글로벌하게 광고 대행사의 매출 관련한 가이던스가 제로 성장에서 한 5% 성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기획의 1분기 4%대 이익 성장이 진짜로 나온다면 절대로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고 있고 보통 이제 글로벌 큰 행사가 이제 열리는 해에 실적이 대폭 개선되는 광고 대행사의 어떤 특성상 올해 7월 파리 올림픽 개최에 따른 실적 성장이 양사 모두 공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결국 계열사 실적 턴어라운드에 따른 마케팅 비용 집행 정상화 구간에 곧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이후 주가 흐름은 양사 모두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높지 않지만 배당 성향이 양사 모두 거의 50% 이상 정도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하신다면 배당 투자로서의 광고 대행사 투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주 성격의 이제 또 제일제당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틱톡 관련해서 올랐던 광고주들 있잖아요. FSN, 모비데이즈. 그럼 그런 쪽은 단순히 테마성으로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직 좀 정확하게 이제 틱톡이 광고가 되는 것인지 확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어떤
성향으로서 이제 실적이 증가할 것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뭐 그런 면에서는 약간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특수를 기대해 볼 만한 광고주 그 안에서는 제1기획 배당 성향이 높은 만큼 배당주로 관심 가져볼 만하다는 긍정적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아침 나온 주요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한미반도체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하향 종목으로는 NH투자증권이 컴투스를, 키움증권이 LX세미콘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키움증권은 롯데머티리얼즈의 주가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 이 중 가장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한미반도체부터 자세히 만나볼까요? BNK 투자증권은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지난 1월에 제시한 7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큰 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엔비디아 GPU의 리드타임, 즉 주문일과 인도일 사이의 시간이 30주로 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HBM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또 1분기 잠정 실적의 경우 TC본더 매출 급성장에 힘입어 예상을 상회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 부담감도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하향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은 컴투스 투자의견은 유지로 반복하고 목표 주가는 4만 8천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CEO, 사업 구조 조정 등의 변화는 긍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 개선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고요. 따라서 1분기 영업이익은 70억 원 적자로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에는 LX세미콘입니다. 키움증권은 LX세미콘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13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결과 영업이익은 462억 원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부터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중소형 디스플레이 구동칩, 즉 DDI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동시에 XR기기 등 신사업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커버리지가 개시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은 하나손해보험과 관련해 특히 과거 주가 저평가 요인이었던 보험 손익의 높은 변동성과 자본 비율 악화 우려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봤으며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향후 3년간 보통주 주당 배당금을 연 10% 내외로 지속 상향하겠다는 구체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역시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목표가는 6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 어제장 4%대 상승 마감한 현대차와 기아 소식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기업평가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AA 플러스 안정적에서 AA 플러스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외 신용평가 업계에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신용도 상향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주가에도 이게 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까? 남인호 소장님. 네, 이제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평에서 이렇게 기업 신용 등급을 상향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압축하면요. 1번, 작년 말에 우리 현대 기아차가 세계 판매 3위의 자리를 확고히 했다. 2년 연속 3위거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내연차면 내연차, 하이브리드면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면 전기차. 각종의 자동차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경쟁력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주 양호한 현금 영업 창출 능력이 있어서 이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박자가 다 좋다는 얘기인데요. 매출은 세계 3위로 좋고요. 다음 두 번째, 자기자본 영업이익이 우리가 ROE라 그러죠. 그게 10%가 넘습니다.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꿈꾸는 게 이거거든요. 내가 1,000원 팔면은 100원 이상 수익 보는 건데 바로 그걸 현대 기아차가 달성했다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좋으면 뭐합니까? 경영주가 주주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 기아차는 전 세계 초인류 기업만이 하는 배당, 즉 분기 배당도 하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 조각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삼박자가 다 갖춰진 현대 기아차 주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휘수 앵커님, 혹시 20 초수, 20 말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20만 원 초반대에서는 매수하고 20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하라? 그걸 입니까? 어떻게 아셨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차 지금 얼마입니까? 어제 종가 24만 5천 원입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몇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8위, 9위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현대 기아차는 실적이 좋고 매출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가총액은 높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0만 원 초반에서 사시고 20만 원 후반에서는 조금 이익 실현하시는 게 좋다. 다 팔란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금년 말까지 여러분들 계좌는 항상 자동차는 20%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어제 종가 11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수 15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만 원 근처에 오면 사시고 15만 원대 근처 가면은 조금 이익 실현하는 이런 매매 정책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1분, 22분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성웅 이사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실적 발표가 오늘 있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 1시 반에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오픈 콘콜로 이제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최근 한 주 동안 좀 변동성이 굉장히 보였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 기대로 인해서 조금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자율 공시를 이제 원래 하반기에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5월로 이제 일정을 좀 앞당기게 되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이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슈 스페셜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이슈 엑사캠의 이제 3월 이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제 액면 분할 5대1로 했습니다. 오늘 거래가 정지가 되게 되면 5월 2일쯤에 이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번 4월 25일 날 다시 한번 거래 재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액면 분할을 통해서 이제 그런 유동성에 대한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지는 조금 그 업황에 대한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슈 스페셜티 케미컬이 오늘 주식 거래 정지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밤사이 엔비디아가 또 4%대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는 레거시 쪽으로 잘 갈까요? AI 쪽으로 좀 잘 갈 수 있을까요? AI도 이제 잘 가겠지만은 이제 레거시 쪽은 전 다음 주 30일 날 이제 삼성전자 이제 그런 컨콜에서 중요한 포인트나 이제 그런 힌트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 꾸준하게 AI 반도체 관련된 캐펙스 투자는 계속 꾸준히 이어왔었고, ASML 실적을 좀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진하는 흐름이 나왔었지만은 결국 하반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HBM 플러스 이제 레거시에 대한 선단 투자에 대한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랜드 쪽도 충분히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건 하이브입니다. 전에 또 민희진 대표와 또 방시혁 대표 간의 좀 리스크에 따라서 단독 보도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있긴 했었는데 민희진 대표와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럼 이에 따라서 하이브의 주가 오늘은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락의 지속성을 염두에 둬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성호 이사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어도어의 영업이익률이 다 빠진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라인업 중에서 뉴진스 같은 경우가 좀 어떤 식으로 또 흘러갈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지금 하락을 했다고 매수하는 거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뉴진스와 아일릿의 대결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의 주가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오늘장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쫙 확인해봤습니다.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남인호 소장, 그리고 이성웅 의사, 김영재 이사, 그리고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